그러니까 먼저 김남국 의원님 하시고 다음에 전주혜 의원님 하시고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감찰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찰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검찰에 소속돼 있는 검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제 사람은 이제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텐데 이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건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건을 사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현재 정해놓고 하는 감찰은 아닙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청탁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청탁 고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의 수사권이나 이 여러 가지 정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이 기능을 사유화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하나일 텐데요. 지금 오늘 세계일보 아침에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청탁 고발 사건 말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런 어떤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장관이 보셨나요? 예, 당연히 봤습니다. 예, 보셨죠? 지금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건을 목적 자체를 문건 제목에 담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검찰 관계자가 내부방을 조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 이러한 어떤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개인도 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힘든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목차를 넣어가지고 분류해서 아주 소상하게 적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까지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넣었고 그리고 양식이나 이런 어떤 문건들이 전부 다 법무부의 밑에 있는 검찰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거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성은 씨는 감찰 의혹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발장에 있는 내용이 저는 가장 강력한 수사의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발장에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언급합니다. 이 고발장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와 그리고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장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고발장은 단순히 고발을 위한 것이기를 넘어서서 상당한 정도의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이 고발장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은 씨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 사찰 내지는 정보의 게더링,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장관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발장이 오고 간 4월 3일, 4월 8일 그리고 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그 시점을 범죄 행위 이 감찰의 대상 범위로 이렇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입니다. 고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범죄 정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해서 이 검찰권을 사유한 그 시작점부터 감찰과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발장 내용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대검 감찰을 믿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지난해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강압 수사 의혹이었습니다.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개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를 해외 도박 관련된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2월에 출석시켜 놓고 그와 별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2017년 업무상 배임 사건 다 불기소해 있는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검찰이 한 것을 그것도 2번이나 불기소한 것을 다시 3년 뒤에 재조사해가지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나왔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을 다시 꺼내가지고 또 기소합니다.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감독관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인권감독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인권감독관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거든요. 만약 인권감독관이 있었으면 이런 거 제대로 관리감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하에 전국의 인권보호관은 새로운 임무들이 부여됐고 그 부여된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인권보호관도 있고 아직은 과도기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권보호관들이 저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했던 사건을 다시 이렇게 기소한 것은 명백하게 협박하려고, 사건으로 협박하려고 한 목적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감독관이 적당하게 그냥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하게 왜 이 수사가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어떤 목적을 철저하게 좀 감찰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해서는 안 된 일이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고 가족을 인질 삼아서 협박하는 수사인데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머니 식당 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로 협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부인에 대한 것, 부인 급여 지배한 것, 또 본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우리 김남국 의원님 질의 중에 이준석 대표하시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이 아니고 성남 일대를 있던 그런 이준석 대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감찰 의지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준석 포마트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